사람, 즉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 큰 원인이기도 하죠. 뭐 회사뿐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딸, 땡땡 축구 동호회 총무, 땡땡땡 영업본부 땡 과장. 우리를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 속에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몇 개인가요? 최소한 4개에서 5개, 아니면 그 이상이겠죠.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데라는 분도 있겠지만, 누구 때문에 힘들어. 걔만 없으면 살겠다. 꼴 보기 싫어. 정말 죽겠다. 라고 모임에도 회사에도 가기 싫을 때 정말 많으실 겁니다.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를 속 시원히 풀어줄 책, 고전 중에 고전이며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인 책. 오늘 소개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 책을 쓴 이유는 20세기에도 똑같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14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오랫동안 신중하지 못하고 직원들을 힐난하고 비판하며 몰아붙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사가 발전하고 이익이 많을 거라 착각합니다. 실상 직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요. 회사 대표만 그렇게 느끼고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전에는 회사 안을 걸어가면 나에게 인사를 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내가 다가오는 걸 보면 딴청을 피우고 시선을 돌렸지요. 이렇게 직원들에게 외면받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카네기의 강의를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직원들 모두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화가 회사도 잘 되고 일가 가정 모두 큰 행복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삶의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존중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법 9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칭찬과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칭찬으로 말문을 여는 건 치과의사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환자의 이에 구멍을 내는 작업은 변함이 없지만 국소마취제를 쓰면 통증을 잡을 수 있다. 머리론 생각으론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죠. 우선 화가 나니 말부터 막 퍼부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되는 셈이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졌다고요? 아닐걸요? 다신 상종하지 말자. 내가 참자라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책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출납부서에 경력직 여직원을 한 명 채용하는데요. 그 직원은 겉으로 보기에 고객 대면 업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결산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납계장이 임원에게 와서 그 여자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결산을 너무 늦게 해서 다른 사람까지 퇴근도 못하고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다음날 임원은 그 직원이 왜 결산을 못 맞추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업무가 끝난 후 임원은 그 여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요. 그 여직원은 매우 초조해하며 심란해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임원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전과 지폐를 분류해서 넣어두는 현금 서랍으로 결산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임원이 신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그 여직원은 곧 제안대로 했고 금방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직원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업무에 익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력직이란 이유만으로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출납계장은 답답하니 말이 앞서게 되고 여직원은 더욱 긴장하여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숙하게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직원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직장에 와서 잘하고 싶고 잘 벌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이며 그 여직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말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난은 간접적으로 하자. 직접적인 비판을 듣고 불쾌해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실수에 대해 주의를 주는 일을 간접적으로 하는 편이 놀랄 만큼 효과가 크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고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점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비난을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히 단어만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랐네? 잘했어. 하지만 수학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번 학기에 성적도 올랐네? 잘했어. 그리고 지금처럼만 성실히 노력하면 수학도 다른 과목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이 아니라 그리고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녀가 내 주변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낮추어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몇 마디 말로 창피를 당하면 화를 내는 오만한 황제를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겸손과 칭찬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사용한다면 대인관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책 속에서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조카 딸 조세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네기의 비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시작했기에 일도 서툴러 항상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러다 카네기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고 해요. 카네기, 너는 조세핀보다 2배나 나이도 많고 일에 대한 경험도 10,000배나 많지. 그런데 조세핀을 너와 같은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기대하는 거지? 내 관점이라 판단 결정도 그냥 그러면서 말이야. 그리고 너는 19살 때 뭘 하고 있었어? 내가 했던 그 어리석은 실수를 기억하지? 라고요. 그래서 카네기는 조세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나이 때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 처리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요. 잘못을 뭐라 하기 전에 자신도 흠이 없지 않았는지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넷째, 명령이 아닌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라.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말하면 명령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진다. 뿐만 아니라 질문받는 사람도 자진해서 시키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한다. 명령을 하게 되는 상황에 얽힌 결정에 자신이 참여한다면 명령을 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실생활에서 명령이 아닌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반감이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쉽죠? 명령이 아닌 질문하면 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짓밟고 우리 갈 길만 가느라 다른 사람의 자존감에 난 상처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잠깐 생각을 해보고 친절한 말 한두 마디를 하고 상대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기만을 해도 상처는 완화되는데 말이다. 분량이 났는데 대책이 뭐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확인 중입니다. 뭐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 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그 실무자는 어떤 감정이 느꼈을까요?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네. 그럼 네가 한번 해보던가.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이렇게 상대방을 체면을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상대가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체면을, 기분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며 말하기만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마라. 칭찬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에 내리는 햇살과 같다. 햇살이 없다면 꽃을 피우고 자라나지 못한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찬바람만 주려 하지 칭찬이라는 햇살을 주려 하지 않는다. 칭찬에 인색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어쩌면 지난 70년 동안
경제개발과 가난을 벗어나고픈 마음에 칭찬보다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당근보다는 채찍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달라졌나요? 아직도 칭찬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난무합니다. TV에서 오은영 선생님이 나와 어린아이뿐 아니라 부부 문제까지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솔루션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 몇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똑같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칭찬해주세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한테요. 7째, 개에게도 좋게 말해주자. 다른 사람이 갖추었으면 하는 미덕을 이미 갖추고 있는 양 말하고 그런 척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좋은 평가를 해주고 기대를 하면 사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한다. 책에서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신경질적이며 원칙을 지키는 식품 판매장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한 식품 판매원은 그런 지배인에게 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배인님, 오늘 아침 헤어진 다음에 우리 회사의 신제품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배인님께서는 늘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마음을 바꾸어 주실 만큼 너그러운 분이라고 생각해왔고 그 점을 늘 존경해왔습니다. 지배인은 신제품 이야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미덕인 사람인 척을 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을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즉, 나는 뭐뭐한 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인 척을 하면 부자가 되고 사장인 척을 하면 사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잘못해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자녀나 배우자 또는 직원에게 어떤 일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엉망으로 했다고 질타해보라. 그러면 노력해서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에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꼴이 된다. 야, 이것밖에 못했어? 뭐 또 그랬어? 참나 몇 번이나 실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말해보세요. 와우, 이렇게 많이 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격려하고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을 해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해주면 당사자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밤을 새면서 노력하고 연습할 것입니다. 비난과 원망이 아닌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타인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지지와 노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9번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나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상대에게 유리한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상대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는 그 일로 상대가 이득을 보게 되리라는 점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트나 슈퍼에 가면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꾸 가격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거나 가격이 잘못 기입하여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면 관리자는 자꾸 나한테 왜 그러세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자꾸 실수하는 직원에게 매장 전체의 가격표를 관장하는 가격표 부착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가격표를 확인하는 업무를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사례는 학교에서도 종종 사용합니다.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반에서 직책을 주어 타인의 잘못을 보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직위를 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상대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사람 즉 타인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느끼고 고민하는 일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고 본인의 직급이나 나이로 또는 고객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말과 행동을 무시하고 원래 하던 대로 변화하지 않고 일상을 사는 건 어쩜 우리가 꿈꾸는 인간관계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열정을 갖고 자기 삶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드린 9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에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